혹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짐이 무거워진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지만 어느덧 65세라는 나이의 문턱에 서게 되면 우리는 삶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거나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지만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만 할 뿐. 비워내는 법을 알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줄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를 앞두고 늦어도 65세부터는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인간관계의 그물망. 둘째, 타인의 시선과 체면에 대한 집착. 셋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넷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 다섯째, 넘치는 물건과 소유욕.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누군가를 만나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연락이 뜸한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동창회나 모임에서 자신의 과거 지위를 과시하려 애썼으며 집안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사소한 결정에도 참견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났고 그는 크고 화려한 집에서 홀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에 찾아온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 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수많은 동료들, 동네 이웃들, 각종 취미 모임의 지인들까지 우리의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이 모든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려 애쓰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한 일입니다. 주변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누구는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 자식은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자랑과 은근한 비교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씁쓸함과 지독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만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들의 대소사에 억지로 얼굴을 비추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아까운 돈을 축의금과 조의금 봉투에 담으며 속으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계산할 때만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는 얄미운 친구, 항상 자신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쏟아내는 지인,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부탁을 늘어놓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무참히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인간은 본래 겨울날의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의 온기를 원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각자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상처가 두려워 너무 멀어지면 지독한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어떻게든 무리에 속하려 애쓰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의 온기로 몸과 마음을 데울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쏙 빠지는 사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인연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매정하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남은 내 삶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지극히 필수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연락처에 저장된 숫자에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얕은 지인들보다 단 한두 명이라도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긴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 없이 깊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차고 넘치게 풍요롭습니다. 관계의 거품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고 피곤한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에 정말 소중한 가족과 소수의 진정한 벗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평화로운 여유를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목소리를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전화번호부를 열어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안부를 주고받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과감히 지워버리십시오. 단지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작은 용기를 내보십시오. 나를 얽매던 관계의 끈을 하나씩 끊어낼수록 당신의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의 헛된 자랑에 박수를 쳐주며 속을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65세 이후에 누려야 할 가장 큰 사치이자 완벽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과 체면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평생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은 우리의 젊은 날을 지배해온 거대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65세라는 삶의 성숙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하나뿐인 무대에서 아직도 주인이 아닌 조연으로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동네 작은 마트에 두부 한 모를 사러 갈 때조차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 흉잡힐까 봐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자신은 정작 즐기지도 않으면서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싼 취미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며 은퇴 후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타는 중형차 정도는 굴려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한정된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면서도 과거 직장 생활 시절에 화려했던 직함이나 지위에 얽매여 씀씀이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모임에 나가서는 억지로 지갑을 열어 비싼 밥값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끝없는 갈구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서글픈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겉포장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법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이라는 것은 길가에 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이 한없이 가볍고 덧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나를 까맣게 잊어버릴 사람들의 무의미한 시선을 위해 오늘 나의 귀중한 마음의 평안과 소중한 재산을 희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이가 들어 65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나만의 고유한 잣대로 내 삶을 평가하고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하루하루가 벅차고 바쁠 뿐입니다. 내가 시장에서 낡은 셔츠를 입든 10년이 넘은 소형차를 타든
소박한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든 그것은 내 영혼의 깊이나 내 행복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겁고 답답한 갑옷을 시원하게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시끌벅적한 식당에서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꿀맛으로 느껴지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고 편안한 바지를 입고 동네 공원을 산책해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자 우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들고 지키려 애쓰는 이 알량한 체면과 알맹이 없는 자존심이 내 남은 인생의 평화와 행복보다 과연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허위와 가식의 껍데기를 훌훌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하고 그럴싸한 가짜 인생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박하고 진실된 일상이 천번 만번 낫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밟고 지나온 기나긴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회상의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없이 많은 후회의 순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그 동네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부모님께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씀드렸더라면, 이제 와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깊은 밤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배신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여전히 분노하고 원망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의 피를 말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화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하며 붙잡아도, 아무리 전 재산을 바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결코 단 1초조차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과거의 냉혹한 속성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발목이 꽉 잡혀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진 현재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 생명력 넘치는 아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어둡고 습한 그늘 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확실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체 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찌르고 고문하는 형벌을 등짐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일까요? 당신이 20대에, 30대에, 그리고 50대에 내렸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 당신이 가진 지혜와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뼈아픈 실책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실수와 흉터, 그리고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빚어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마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독한 후회를 내일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삼고 질척거리는 미련을 오늘 하루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승화시켜야만 합니다. 그토록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던 시절들을 묵묵히 이 악물고 버텨내어 마침내 여기까지 걸어온 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만큼은 결단코 과거의 어두운 망령에 쫓기며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기에 충분히 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리석게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후회하는데 금쪽 같은 마음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65세라는 나이는 결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종착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맹목적인 욕망과 열정의 안개가 걷히고 난 뒤, 비로소 삶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찬란하고 위대한 두 번째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후회가 불쑥 떠오르거든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시간은 저 멀리 강물에 흘려보내고 오직 오늘 하루 나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숨결과 평안에만 온전히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당신의 남은 생애를 걷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특별하고 눈물겨운 존재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젊음과 꿈마저도 모조리 바쳐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의 덕목이자 숙명으로 여기며 평생을 뼈 빠지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낡은 밥그릇은 텅텅 비어 있어도 자식의 입에 따뜻하고 기름진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웃음 지었고 자신은 유행이 10년도 넘게 지난 낡은 옷을 꿰매 입고 먹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면서도 자식의 교육과 성공, 그리고 번듯한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과 맹목적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것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이 끈끈한 헌신이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65세가 훌쩍 넘어 자식들이 이미 이 30대의 어엿한 성인이 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의 삶을 자신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에 두려하고 놓아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느 동네 어떤 집을 구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어떤 반찬을 먹이고 어떤 학원에 보내는지, 딸이 직장에서 이직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크게 서운해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고 가르쳐서 키웠는데라는 원망 섞인 말로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숭고한 이름으로 포장된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하고 병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낭비합니다. 당신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일지라도 자식 또한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부딪히고 살아갈 신성한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실패의 쓴맛을 겪고 넘어지며 눈물 흘리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성숙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들 스스로 넘어진 자리에서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만 앞으로의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죽는 그날까지 자식의 앞길에 있는 모든 돌멩이를 치워주고 평생 동안 비바람을 막아주는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늙고 지친 마음에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참담한 배신감뿐입니다. 명절 연휴에 자식들이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는다고 방구석에 앉아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생일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소중한 주도권을 자식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하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해야만 서로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훌쩍 성인이 되어버린 자식에게는 잔소리와 간섭 대신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따뜻한 눈빛과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간절한 기도만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삶의 무게에 지쳐 스스로 찾아와 간곡히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말고 그들의 어떤 선택이든 묵묵히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자식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맡았던 감독의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그동안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찬란한 삶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65세를 넘긴 나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자식들 챙기느라 평생 가보지 못했던 내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는 어디인지, 오직 나만의 온전한 즐거움을 위해 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과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자가 되는 성공이 결코 당신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식이 실패하고 아픔을 겪는 것이 당신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이제껏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접고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완벽하게 용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향해 팽팽하게 뻗어있던 관심과 통제의 안테나를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 시들어가는 자신의 내면을 보듬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보십시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소박한 일상을 취미와 사색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부모의 든든한 뒷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묵직한 인생의 가르침입니다. 5번째, 넘치는 물건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태어나 젊은 시절 내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고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고 화려한 아파트, 배기량이 크고 승차감이 좋은 최신형 자동차, 유명 브랜드가 박힌 비싼 옷과 가방, 잡지에나 나올 법한 세련되고 값비싼 가구들까지 내가 가진 물질적인 소유물이 곧 세상에서 나의 가치와 계급을 증명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본적인 생존과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돈과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할 노년의 평화로운 시기로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물건에 집착하고 집 안 곳곳을 발 디딜 틈도 없이 잡동사니와 짐으로 꽉꽉 채워두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우리는 종종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해 쌓아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수십 년 된 물건들이 마치 거대한 산더미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체형이 변해 지퍼조차 올라가지 않는 20년 전 정장과 유행이 한참 지난 옷들, 이음새가 낡고 이가 빠진 쓰지도 않는 무거운 그릇들, 이미 부품도 단종되어 고칠 수도 없는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한때 잘 나갔던 영광과 자존심이 담긴 상패와 먼지 쌓인 기념품들까지. 정말이지 도무지 버리지를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물건들을 자식처럼 소중하게 껴안고 무겁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 자체에 대한 아까움이나 절약, 정신이라기보다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눈물겨운 미련이자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경제적 결핍에 대한 막연하고 거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돈이 떨어졌을 때 이게 꼭 필요해지면 어쩌지? 이 화려한 물건마저 내 곁에 없으면 늙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물건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안을 빈틈없이 가득 채운 그 엄청난 양의 잡동사니들은 당신에게 든든한 위안이나 평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무거운 짐 덩어리가 되어 당신의 남은 생을 매일매일 짓누릅니다. 사는 공간이 막히면 몸과 마음의 기운이 꽉 막히게 되고 매일매일 불필요한 물건에 치여서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과 시야마저도 그 좁은 공간처럼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탐내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유함과 삶의 여유는 창고가 터질 듯이 무언가를 넘치게 긁어모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끼며 지금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에 대해 완벽한 만족과 평온함을 느끼는 그 고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노쇠해질수록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반경은 급격히 줄어들고 생명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하루하루 정말로 필요한 물건의 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울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계절별로 갈아입을 수 있는 가볍고 편안한 옷, 단 몇 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몇 개, 그리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청결하고 작은 공간만 허락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갈 때 안방에 쌓아둔 수많은 가방과 통장과 옷가지들을 단 하나라도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먼지를 털어내던 그 물건들은 남은 자식들에게는 분류조차 하기 힘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 더미이자 짐으로 남겨져 그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 곳곳을 찬찬히 둘러보고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을 확보하기 위해 비워내는 숭고한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들 바라보았을 때 내 가슴에 아무런 기쁨이나 설레임을 주지 못하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옷가지들, 오직 과거의 알량한 영광에 얽매여 나를 자만심에 빠지게 하거나 쓸쓸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상패와 기념품들을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웃이나 기관에 미련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내다버리는 이 단순한 행위는 단지 방 안의 물리적인 빈 공간을 조금 넓히는 가벼운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굳어버린 탐욕, 사람에 대한 끈질긴 미련과 지독한 집착,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했던 헛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닦아내는 눈물겹도록 숭고한 영혼의 수행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짐들을 모두 치워버린 텅 빈 거실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아침나절 깨끗한 창문을 통해 마루로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의 온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느껴보십시오. 시야를 어지럽히던 물건이 말끔히 사라져버린 그 정결하고 넓은 빈 공간에 비로소 당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등짐이 가벼워지고 줄어들수록 우리의 남은 일상과 삶은 눈부실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해지며 우리 영혼의 맑기는 가을 하늘처럼 투명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 자잘한 껍데기를 모두 잘라내버리고 오직 내 생명력의 단단한 뼈대와 진수만이 오롯이 남은 가장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삶. 바로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위대한 자유와 우아함을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65세에 이르렀을 때 남은 생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잘라내고 줄여야 할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갉아먹는 쓸데없는 거칠고 더덕더덕한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 나의 본질을 가리고 숨막히게 하는 타인의 시선과 헛된 체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소모적인 후회와 끈질긴 미련의 사슬을 끊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넷째,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그리고 무거운 기대를 버리고 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섯째,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넘치는 물건과 무의미한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비워내고 삶을 간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아름답고도 고유한 시간 앞에서 스스로의 심장을 향해 가장 솔직하고 조용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작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모두 막아버린 채 숨 가쁘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 남은 짧고도 귀중한 시간마저도 불필요한 것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고통 속에서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껍데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남은 생의 하늘을 평화롭게 날아오를 것인가? 그 위대한 선택의 열쇠는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굳은 결심과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단 한 움큼이라도 덜어내고 복잡했던 삶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